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내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의 김영화 기자입니다. 저는 시사인의 이은기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이 있냐 없냐를 두고 되게 공방이 오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쟁점 중에 떠올랐던 게 국제 성평등 관련 지표입니다. 화두에 떠오른 게 이 두 가지 국제기구의 지표였는데요. 하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 GGI, 그리고 유엔 개발계획의 GII, 성불평등 지수였는데요. 딱 보시다시피 하나는 세계 10위이고요. 하나는 세계 102위로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어떤 지표는 여성 차별이 없다고 하고 어떤 지표는 있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해당 국제기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먼저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 얘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0.687점, 그래서 전체 153개국 중에 102위를 차지했었죠. 그래서 이 사례를 이재명 후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한국일보 인터뷰가 굉장히 좀 논란에 섰었잖아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이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에 따르면은 2021년 156개국 중에 102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굉장히 구조화된 성차별이 심각하다라는 그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세계경제포럼의 이 지수를 반박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이 102위에 이제 랭크가 돼 있는데 그 르완다가 7위 그리고 필리핀이 17위에 올랐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지수가 굉장히 공신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규모보다 낮은 이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어떻게 한국보다 성평등 정도가 높을 수 있느냐라는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이어서 유엔 개발계획 성불평등 지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0.064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162개국 중에 11위이고 좀 인상적인 게 또 아시아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라는 것이고 이탈리아나 영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보다 한국이 더 높은 위치에 이제 랭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구조적 성차별은 한국에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지수가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걸까요? 하나는 11위이고 하나는 102위인데 두 국제기구가 결국에는 무엇을 성평등의 핵심으로 보느냐라는 거에서 이제 이 수치가 달라지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을 써서 그 유엔 개발 계획과 세계 경제 포럼의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성평등 정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GII 같은 경우는 유엔 개발 계획에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소수의 엘리트 여성의 지위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한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된 그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GII 같은 경우는 산모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등이 반영이 되는 지표였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한국이 성평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월등히 낮은 청소년 출산율 덕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표들에 있어서는 순위가 한참 뒤처집니다. 유엔 개발계획의 담당자가 했던 말이 한국의 여성 의석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은 30.8%다. 고등학교 진학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있어서 남녀 격차도 확인된다. 남녀 격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한국은 상위 1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간 격차를 보이는 국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 세계경제포럼의 GGI 지수는 왜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측정하는 거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예요. 그러니까 자원이나 어떤 뭐 기회에 있어서 남녀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격차가 있느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본 그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르완다 왜 7위냐, 필리핀 17위인데 한국은 어떻게 102위에 오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그 르완다 같은 경우는 내전에 수많은 남성이 동원되면서
정치, 경제 부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르완다의 성평등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경제포럼의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 발전 정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적, 제도적 상황에 따라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에 이 모든 좀 취재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지표는 이 유엔개발 계획보다는 세계경제포럼이 좀 더 적절한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지수 가운데 무엇이 더 정확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게 다른 것일 뿐이니까요. 사실은 뭐 한국이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경제 발전을 이뤄냈으니까 그만큼의 어떤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라던가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유엔개발계획이 GII를 거론할 때가 많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전히 남녀 격차는 심하고 여전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많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세계경제포럼의 GGI를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당선된 다음날 또 했던 말이 젠더 갈라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좀 계속해서 발굴하고 드러내고 이런 노력들을 좀 저희가 해야 하지 않나. 정말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 여성 의석 비율이라던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던가 뭐 여성 장관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당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평등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지 염두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기사 많이 읽어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